예, 그러면 이제 이론을 이제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20분 낭비할 거니까 길게 하진 않을 거니까 대신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화두란 무엇인가? 본질인 의식이에요. 그럼 본질인 의식이 각자가 지금 자기 눈을 보면 자기 눈이 있는 그 자리에 투명한 텅 빈 채로 투명한 이 지금 빛나는 살아있는 지금 이 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마다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명해야지 활구예요. 그러니까 화두란 의식이고 본질인 의식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화두, 활구 참선. 살아있는 화두란 말은 의식이 자각이 되는 그냥 못 모르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이 의식이 자각이 되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자기 눈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화두니까. 의식이 무엇인가? 지금 의식이 무엇인가? 이 말은 처음 시작할 때 자기 눈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이 투명한 의식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각되는 것은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견성이라도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고 이제 처음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여기 좀 흐릿하고 좀 잡았다 놓쳤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있는 분이 있다.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해가는 것이 활구참선이다. 아주 외길이에요. 공부도 외길이고 견성이고 그리고 실참도 견성이에요. 견성하자 이거예요. 실제로 성품을 보자 이거예요. 이 순간 살아있는 성품, 활구, 살아있는 성품을 이먹고 해서 실감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그 시간을 20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세는 허리는 바로 펴고 다음에 어깨 힘은 빼고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힘을 빼면 뺄수록 더욱더 의식은 더욱더 분명해져요. 용을 쓰면 쓸수록 흐려져요. 용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미 있는 것에 그냥 이대로 자각만 해주면 돼요. 자각한다 이 말은 힘을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스스로를 느끼고 있다. 첫 시작할 때만 눈을 보면서 이목구 한 번만 딱 해주고 그러면 이게 의식의 자각이 스스로 분명해서 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은 끄고 의식이 분명해지면 눈을 반개하나 눈을 감으나 상관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의식은 그대로고 반개를 해도 그대로고 자기한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호흡은 자연호흡. 잘 쉬었네. 이제 뭐 생각해도 그 자리고 잠깐 졸아도 그 자리고 별로 상관이 없어지네요. 안 생각하고 안 존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자리니까 예, 편안하게 있으면서 뭐 혹시 뭐 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졸음이 오고 또 정신적으로 좀 일이 있으면 생각도 나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이거 하나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항상 이렇게 가서 이 힘을 이제 길러가는 거. 자각의 힘, 활구화두, 활구가 자각되는 힘. 그거 하나 이제 길러가는 게 나머지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돈하면 이장애와 사장애라고 하는 인간의 두 가지 장애, 무명과 가래.
무명은 이 본질을 모르는 거, 가래는 현상의 분별심으로 빠져드는 거. 근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이 알고 보면 하나다. 예. 그래서 둘 다 하나로 묶어서 이 빛을 가지고 해결한다. 어둠을 걸레로 닦는 게 아니라 불을 켜면 이렇게 저절로 어둠은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둠 가지고 실험하지 말고 불 켜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그럼 불 켜는 스위치는 이제 이 먹고 화두죠. 이걸 뭐 연불하는 분이라면 뭐 나무아미타불을 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불이 켜진다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여튼 공부가 갈수록 이제 분명하고 디테일이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공부가 들어가서 하나로 딱 잡들이가 딱 되는 활구참선 하나로 이 공부가 딱 잡아지는 이제 그거만 이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가면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예쁜들이 활구만 들 줄 알면 끝이라고 한 게,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활구 하나만 제대로 들 줄 알면, 그 다음에 지옥을 가도 지옥을 가도 여기잖아요. 여기에 잠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자리만 분명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죽음도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이번에 저도 목감기 조금 알아봤더니, 이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가는 것은 몸은 좀 불편하지만, 이 자리야 뭐 그냥 편안하게 있으니까 잘 됐다. 자빠진 지게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 푹 쉬었죠. 제가 할 수 없이 표현하자면 밝다, 투명하다 이렇게 했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이대로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뭐라고 표현했더라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의식의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심리학에서는 의식이 변성 상태라고 불러요. 그 데이비드 휴움 같은 분은 인간 의식이 자살 직전에 가장 에너지가 약할 때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그런 한 10 정도에부터 이렇게 점점점 자신감이 넘치고 밝아지고 평화로운 상태 한 400, 용기가 차면 200, 평화로운 상태가 400, 그리고 완전히 이제 포피설락으로 들어가면 800,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의식인데 그 의식의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변해간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는 의식의 변성 상태를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하거나 아주 평화로울 때나 이거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 이거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울하지도 평화롭지도 않죠. 어때요? 이것 자체는 그 변화에 물들지 않잖아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의식의 특별한 변성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의식 자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분별이 사라진 통으로 하나가 된, 그래서 이거를 중도 불이라고 부르는, 그냥 너무나 그러려면 너무나 평범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꼭 무슨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한테야 이게 의식이 자각이 될 때는 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다 담담해지는 거예요. 담담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냥 이거 하나인 깨달음의 상태지, 그 상태가. 근데 그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여와 일심이문에서 한 개의 의식의 두 가지 문에서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거든요. 생멸문은 현상, 진여문은 본질. 그러면 진여문의 본질은 진여라서 여여한 거고 생멸문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기준이 그때 본문 들었을 때 뭔가가 이렇게 탁 이렇게 알아지고 막 힘이 나고 했을 때 그때가 막 이렇게 진짜 무서운 것이 없는
좀 그런 이제 그 상태가 그 전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생긴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생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긴 거면 반드시 멸하는 게 법칙이죠. 그러니까 생멸문이죠. 근데 지금 그때는 생겼는데 생겼을 때 생겼다는 걸 알았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지금은 사라졌다는 걸 알았지요? 그러면 생기면 생겼다고 알고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아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울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맛이 없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죠. 이 맛, 저 맛이 되면 안 돼. 입맛이 되면 저 맛이 못 생기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입맛, 저 맛이 다 현상에서 가능하려면 바탕은 무색 투명하고 이것이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평범해질수록 이게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거지. 근데 처음에는 뻗쳐요, 좀. 아, 이거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잡으려고 하고, 지려고 하고. 지금 한 7, 80분을 강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실참을 또 해보면 처음에는 또 졸리고 해요. 졸리고 또 생각도 나요. 잡념이 나요. 근데 잡념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잡념이 안 나는 맑은 상태가 아니라 잡념이 나는 그 공간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그게 내가 자각이 되는 거지 그냥 맑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맑은 하늘만 있으면 비가 안 돼서 식물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생각도 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 있어요. 생각이 왔다가도 이 자리고 잠깐 졸아가지고 까맣게 되더라도 이 자리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그래서 담백할수록 더 맑은 거다고 맞는 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다 그날따라 더 성성하다 그거는 이제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다는 거지. 그건 육체적인 컨디션이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한테는 컨디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어야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 통으로 의식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내면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이걸 나라고 할 때는 이거 안에 생각, 감정을 내면이라고 해. 근데 통으로 의식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제는 내면이라는 것이 없고 당연히 외면도 없어요. 그래서 내외 명철이에요. 그래서 안팎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외 명철. 내외가 밝게 뚫렸다 이 말은. 안과 밖이라는 것이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쪽을 보고 북두칠성을 본다.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하나다 이 말이거든. 안팎이 없다. 통으로 하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저절로 본성이 그렇다는데 내가 개합에 들어가는 거지. 에고가 내외 명철을 그런 경지를 만들어서 내가 터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도반 선생님의 질문이 이것이 혹시 저는 할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투명하다 또 밝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무슨 빛이 있느냐 뭐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지. 아 근데 밝기는 해. 이거 빛은 없는데 하여튼 말로 표현하자면 하여튼 밝다고는 할 수 있어요. 밝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 표현은 이게 같은 어항이라도 물을 담아 놓으면 그게 확 밝잖아요.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냥 유리만 된 어항하고 물이 가득 찬 어항은 뭔가가 안에가 이
이게 느껴지면서 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느껴지면서 밝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항 같다. 뭐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그냥 여러분은 그걸 흉내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저 사람의 그냥 표현인가 보다 하고. 근데 자기는 없는 것이 맞는 거지. 담담한 거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담담한데 이거지. 그러나 완전히 nothing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본문 첫 마디에 오늘따라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네. 사이렌 소리가 들리려면 이것이 먼저 있어야 그 소리가 들릴 텐데 사이렌 소리 덕분에 이걸 말씀드릴 텐데 하고 제가 서두를 그렇게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으로 소리 하나가 나도 바탕으로 이게 먼저 있어서 할 수 없이 소리에 대응해서는 이걸 침묵이라고도 불러요. 상황이 이해돼요? 소리가 나려면 침묵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순간 소리가 나는 그 공간으로서의 침묵 그것 자체가 의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또 맛도 느끼고 촉감도 느끼고 생각도 느끼고 감정도 느낀다 이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서 그래서 선험 경험보다도 먼저 있다. 그러면 뭔가 소리 나면 소리를 따라가는 것보다 이것이 있네가 확인되는 게 공부인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법문으로 들린다. 소리가 법문으로 들린다. 이걸 무정이 슬퍼한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바위가 보이면 바위가 슬퍼한다. 바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기서. 내 머리에서 나타났다. 말이 이상하다. 바위가 내 머리에서 나타났다. 나뭇잎 하나가 내 머리 안에서 이렇게 살랑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머리 안에, 내 안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한 소통감, 동질감, 사실 그런 것이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거 하나다. 그리고 그거를 느끼면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구나.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애써서 그런 경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외 명철이 이미 이렇게 다, 여러분, 내외 명철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툭 터여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고개 끄덕끄덕 할 일이 있어. 이 책을 읽으면 배우는 게 아니라 고개 끄덕끄덕 하는 일이 이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황벽 스님이 좀 구체적으로 2장애와 4장애 그 인간의 두 가지 고통을 일으키는 그것이 무명과 가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엉뚱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명에 빠지는 것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리고 가래에 빠지는 것은 그 현상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인데, 근데 내 뺏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돌아봐 가지고 이걸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경계를 피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르침은 굉장히 그 구체적인 가르침인데, 황벽 스님답지 않게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공부 삼아서 자기를 돌아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 덕분에 1심, 2문, 3대 이러거든. 1심, 한계의식. 한계의식이 본질과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근데 3대라고 하는 말은 한계의식이 본체는 텅 비었고 상은 뭐냐면 파워예요. 힘. 용은 작용이에요. 근데 한계의식인데 이 의식이 힘으로 꽉 차 있어요.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본체는 텅 비었지만 에너지로 꽉 차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작용으로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용할 때 이 상이 이 힘이다. 그 노자는 도덕경 그러잖아요. 도덕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도덕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이제 도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도는 본체, 본질, 덕은 본체의 힘. 덕이란 말은 힘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이 도덕이 있다 이 말은 본체를 깨닫고 그 힘을 쓸 줄 안다. 그게 도덕이에요. 그게 도덕경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깨닫고 이 내가 본체의 힘을 잘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나름대로의 연마가 이렇게 이어져야 하죠. 그래서 그걸 스스로 내가 만족한다 하고 나오면 좋지. 그러나 그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또 하는 거죠.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과 현상이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서는 닦을 거 없어요. 확실해요. 현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딱 같이 맞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자, 오늘 하여튼 그 황벽 스님의 우리 전심법요에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견성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그럼 수행은 따라오는 거지. 근데 내가 견성했다고 말하기가 본질에서는 오케이인데 현상에서는 계속 최선을 다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